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간목과 을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병화와 정화의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병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물상론에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물상론에서는 소위 병화를 우리는 태양으로 해, 태양. 태양이라. 그러면 자,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태양이죠. 근데 이제 태양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단점과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불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자체가 태양이기 때문에 낮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는 물상론에서는 국가의 관념이 제일 커요. 국가. 국가가 첫째다. 그래서 병화는 국가고 태양이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론에서는 이런 그 해석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물상론은 태양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현실 세계, 우리가 현실의 세계, 이 현실의 세계가 물상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화는 뭐로 다른 세계, 달이기 때문에 이상의 세계 이렇게 하는데, 병화와 같이 쓸 때는 현실과 이상의 갈등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상론에서는 이 병화라는 태양, 국가의 관념을 크게 봤을 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병화 자체는 태양이라고 자기가 최고지만은, 이거는 제2인자에 관계되는 사주로 우리는 물상론을 풀어봐요. 왜 그러냐? 병화가 하는 일이 뭐냐, 오행에서. 첫째, 나무에 꽃을 펴주는 역할을 해야 결실을 맺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 일간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사주가 많다. 이렇게 물상으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관련적인 일도 해도 되고, 또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한 것이 물상론의 병화의 특징인데, 이 세계는 밝음의 세계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현실의 세계, 이걸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국가, 또 화라는 것은 뭐냐? 방송도 되죠. 방송은 어떤 방송일까요? 이거는 국영방송. 그러니까 소위 KBS, 소위 지상파를 얘기하는 게 보통 봐서 우리는 이 병화의 관념으로 쓰는 거예요. 지상파를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술적으로 봤을 때는 방송인데, 어떤 방송? 국가에 대한 방송. 그 KBS 지상파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지상파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상파가 이 태양에 해당되는 병화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화의 성향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병월간도 어쩌습니까? 대부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병월간들이 최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앞줄에 서지 뒷줄에 서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병화 특징을 잠깐 설명을, 이렇게 누가 병화 일주 같다 상대할 때, 아,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좋게 얘기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잘만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물상론에서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이냐면, 태양이 빛을 비칠 때는 어디를 비칠까요? 겉모습만 비치잖아요. 그래서 병화 일간들이 사주를 정할보다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병화란 자체는 지붕 위에서 비쳤으니까 속에 있는 모습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속에 진실한 속의 얘기를 잘 못 끄집어낸다 해서 사주 볼 때 병화 일주들이 정화 일주보다는 사주를 더 못 보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병신 합이 돼서 어두워진다든가 개수가 있다든가 병화에, 이런 사람들 경우는 사주를 잘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병화 특징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밝고 명랑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어둡다. 어두우면 어떤 걸까요? 병신 합이 될 때 어둡죠. 자, 병신 합이 되면 정화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두워. 병신 합이 될 때. 그 다음에 개수가 올 때. 개수가 올 때 되면 빗물이 정화를 가리기 때문에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을목이 살아나가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쳐. 근데 개수운이 왔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비도 내리면서 햇빛을 차단시켜서 적당한 정화의 기준으로 바뀌면 좋다. 이렇게 사주를 보아 나가는 거예요. 방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을 어렵게 물상론에서는 이해하는 측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는 측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두움과 밝음의 세계.
자, 그러면 결혼이나 어떤 것이 병화가 병신 합으로 묶여 있는 사주들은 풀릴 때 결혼하는 거예요. 묶여서 잘 안 돼요. 그래서 풀릴 때 결혼을 집은 거의 80~90% 적중을 합니다. 가장 쉽게 결혼 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에 결혼한 시기 차이 못 찹니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결혼한 시기, 결혼을 언제 하면 좋다, 언제 할 거다, 다 예측 거의 80~90% 다 맞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경험했고, 제가 무려 30년 가까이 이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실관에 의한 증명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어두움과 밝음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어두웠을 때는 만약에 정신합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면 이런 사주를 신금이 와서 풀고 병화가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할 때는 병화 묶여 있으면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자, 천간에 원리 배웠잖아요. 저번에. 근데 합이 돼서 묶여 있으면 자기 능력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풀어진다. 그럼 운에서 제가 풀어지는 방법을 배웠죠. 병화에서 정화로 바뀌고, 정화가도 바뀌고, 병화도 바뀌고, 신금이 바뀐다. 지지로서 인호술과 사음이 바뀐다. 풀어진다. 그 말, 풀어진다. 그런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병화 특성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병화를 활용하는 방법은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나 태양의 관계성이고 현실의 세계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송은 국영방송, 소위 지상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방송 예술적 가진 거. 이제 이런 것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는데 병신합이 된 병신합수가 되죠. 여자가 또 보이지 않는 관이 왔잖아요. 병신합수 무리색이 보이지 않는 관, 보이지 않는 눈물로 돼. 이런 걸로 소위 물상론에서 실질적 사주 볼 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병화만 우리 볼 때 뭐 태양으로만 보였고 병화로만 보였는데, 물상론에서는 그걸 유기적인 해석으로서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린 거예요. 이것이 물상론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기초 이론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창업발의 강의도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짧은 기간에 적중률 높일 수 있는 이 물상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면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임상을 거쳐서 하는 걸 가지고 저는 사주를 풀어봤지, 나무 책에 써진 걸 가지고 사를 풀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남천물산 책을 쓰면서 요즘에 책들이 품절돼서 중고 책으로도 6~7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정판을 또 앞으로 내겠습니다만은, 사료집도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꾸 풀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쉽고 정확한 답을 얻을 학문이 없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병화를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론을 가지고 직접 실관으로 나중에 풀어 드릴 거니까 지금 바쁘게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한번 정화. 자, 정화. 자, 정화. 자, 이 정화를 물상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응용을 하는가? 이거 우리는 뭐라 할까요? 정화는 첫째 달이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그다음 촛불도 해줘. 또 그다음 뭐 있어요? 등대, 가로등. 자, 가로등도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예요. 물상 유기적 해석으로 볼 때, 그럼 달로 볼 때와 촛불로 볼 때와 가로등으로 볼 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물상론에서는. 그러면 달이라는 것은 소위 뭐랄까요? 이상의 세계, 보여지 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상의 세계라고 한다. 이상의 세계. 이게 이제 소위 우리 물상의 정화의 특징, 이상의 세계. 이게 특징인데, 달로서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첫째 촛불로 봤을 때는, 자, 임수와 보통 보면, 자, 임수 이렇게 보면 촛불로 많이 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정신세계 쪽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는 정신세계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신세계한다.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무에서 무세계, 결과 유와 유무상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도덕적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라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이고 무랑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제가 물상론에서 표현할 때 유무상생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상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신적인 정신세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세계는 이상의 세계다. 자, 그다음에 가로등이란 역할은 뭐냐? 가로등 역할. 가로등. 그러면 우리는 이 정화가 어떤 경우를 가로등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계수. 자, 비가 와다. 비가 오는데 등불이에요. 비가 와다. 자, 비가 올 때 가로등이 켜져 안 켜져요? 켜지잖아요. 그러면 간목이란 높은 나무에 매달렸을 때 불빛이 멀리 비치죠. 이때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뭘 단순히 좋은 것이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운이 온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쉽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목생화 아무 의미 없다. 저희들은 이 간목과 여기에 사주에 간목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정기목이 있다면 비가 와도 이 간목의 등불에서 불이 켜져 있는 상태야. 그럼 자, 월목에 켜지는 것과 간목에 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불빛이 높이 달리면 높은 쪽에서 그 빛이 높이 멀리 비칠 것이고 작은 나무의 불빛은 밑에만 비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차이점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행에서 표현할 때 물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정화가 간목이 있을 때와 을목이 있을 때 차이점을 구별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과 촛불 가로등 정신세계 또 뭘까요? 방송을 한다고 보자. 이거는 뭐예요? 소위 DN 케이블 TV 방송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위 PD, 쇼호스트, 유튜버 이런 사람들 소위 심리학, 예술, 종교 이런 작가, 전자적인 컴퓨터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는 IT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보이는 것을 정화의 세계로 본다. 화라는 건 뭐예요? A와 질소 순서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정화의 세계는 A와 순서, 질소 순서가 다 포함됩니다. 같아요,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신 세계와 달과 촛불과 가로등 이 하는 일, 아까 쇼호스트, 그 다음에 뭐 작가, 조명 감독, 또 촬영 감독 이런 그 예술적인 정신교육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화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함으로써 우리 물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돼야지 다른데 공부한 것처럼 뭐가 어쩌니 뭐 다른 게 어쩌다 정화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물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주로 응용하면서 직접 풀 때 여러분 같이 함께 포도보를 방영할 것이고 제가 1000명만 유튜버가 된다면 즉석 실강 앞으로 할 겁니다. 직접 라이브로 직접 보이시는 데서 여러분 직접 실강을 받고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이 지도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